네, 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. 이번에 스타벅스 그 여름 프리퀀시가 헌트가 아니라 헌터 콜라보더라고요. 와 마이 갓. 우비랑 우산이랑 막 이러저러 하는데 제가 실은 우비랑 우산을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가방을 하나 또 하려는데 흰색, 녹색 가방을 보니까 약간 골프 가방이라기보단 약간 골프 하는 사람이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또 해놓고 뭐 대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구비를 해놓으려고 하고, 아무튼 우비가 와서 한번 입어봤는데 모르겠어. 좀 이게 제가 생각한 느낌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 비 오는 날에 쓰면 되긴, 우비니까 비 오는 날에 쓰긴 하겠죠.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요즘 또 이제 지금 핫한 게 그거죠. 그 뭐고 더 에이트 쇼입니다. 더 에이트 쇼인데 일단 제목선에서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, 이제 막 제가 8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해요. 8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또 뭐 높이면 무한대가 되는 건 아주 또 이제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, 제가 또 그냥 생각을 해본 부분이 팔자 할 때 8, 사주 팔자 할 때 이게 팔자가 사주 팔자가 정확하게 팔자가 아마 그 물불 약간 그런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무튼 사주 팔자 할 때 그 팔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. 8 그래서 이제 팔자인데 그 팔자가 또 이제 8놈자 할 때 자해서 팔자,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8부작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한 캐릭터를 하나하나 조금씩 소개하는 그런 서사를 풀어주는 과정으로, 물론 마지막 화에서는 이제 그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기는 했다마는, 아무튼 그 하나하나 좀 서사를 풀어주는 그런 도구로 이제 8화까지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, 한대림 감독이 뭐 몰랐는데 그 몇 작품을 좀 하셨더라고.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연애의 목적 대표적이고, 그 다음 비상선언을 했다고 하고, 그 사이에 몇 개 좀 더킹인가? 그것도 했다고 하고 막 하는데, 아무튼 저는 아주 흥미롭게 잘 봤었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뭐 너무 깊이보다는 처음에는 만화책을 살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읽어보는 게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머니게임은 제가 대충 옛날에 조금 보고다 말았는데, 파이 게임이 조금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. 이게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,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, 약간 요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, 그래서 일단 만화책을 읽어보고 또 혹시나 한번 기회되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고, 일단은 드라마만 본 것만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들은 걸로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, 이게 8층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. 8층에는 이제 천우희 배우가 연기를 했죠.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술가였어요. 뭐 행위예술가라고 하는데, 행위예술이 그냥 바로 행위예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본적인 예술을 착착착착 쌓아가면서 이제 행위예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, 뭐 행위예술에도 일반 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구사마 여유이처럼 그런 건데,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상류층에 좀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또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예술하는 사람 또는 이제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법 이제 상류층의 문화를 좀 많이 누린다 또는 즐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, 그래서 광기에 좀 사로잡힌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데, 맞다.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, 또 제목에 적어 놓을게요. 제목에 적어 놓을 테니까 초강력 뭐 항상 초강력이라 해놓고 뭐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, 일단은 영화 드라마 내용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그래서 그 아무튼 그 예술가로서 이렇게 물론 후반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법 이것저것 많이 누려본 느낌을 이게 먹과 풍류를 아는 낭만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제법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약간 충격적인 고문을 해요. 비주얼적으로 좀 그 충격적인 고문도 고문이지만 이게 막 스크린을 쏘면서 마치 세뇌시키듯이 이제 엄청 쇼크를 주면서 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고문을 자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놀랍고 충격적이고 좀 강력했어요.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뭐랄까 오징어 게임은 이제 그 1등을 가르기 위해 모두 제거가 돼야 되죠. 그러면 한 명만 남아야 되니까 한 명만 남아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구조기 때문에 뭔가 더 자극적이고 그런 이제 피가 난자라 해야 되나 낭자라 해야 되나 피가 날리는 그런 씬들이 많이 나오죠.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더헤이트 쇼에서 그 처단을 하지 않고 자극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좀 쇼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마지막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스무고개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나서 그 승자가 이제 뭔가 그 이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행하는 그런 폭력들이 죽음을 가하진 않지만 더 잔인해 보이는 또 더 쇼킹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오싹했었다. 여러 장면들이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 예술혼을 불태우는데 8층에 그 전우희 배우가 이게 저는 보면서 이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연을 그리고 또 정물을 그리고 인물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예술의 장르도 있긴 하겠지만은 추상적인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뭐랄까 예술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움과 자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자극과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를 또 넘어서기 위한 또 그 다음 자극이 필요하다는 건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전우희 배우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에서 나오는 자극과 반응을 표현한 게 예술이었다는 건 거죠. 그 뭐 넘버 5랬나? 그 넘버 5라고 하면서 약간 얼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명품 같은 거를 덕지덕지 이렇게 한 것들. 그리고 이 8층이 그러니까 8층이 가장 이제 아시다시피 높은 이제 혜택을 받는 가장 최상층의 그 뭐랄까 기득권이 아니라 엘리트 그룹인 거죠. 그래서 돈도 가장 분당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술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광기에서 오는 그리고 그게 예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이제 천우희 배우도 보여준다는 거죠. 뭐 골프라거나 그 다음에 또 그 반려동물 그런 것들 그 다음 또 이제 고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되는 건 거죠. 그 느낌을 표출한다는 건 거죠. 근데 과거에 뭐 예술가들이 온전히 그냥 이제 표현한 예술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는 여성 편력을 통해서 나온 그 색채와 그 파 그러니까 뭐 야수파에서 무슨 파에서 무슨 파 청록파 이런 걸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 뭐 어떤 그
예술가는 술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과 압박과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술에 취한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것, 또 여러 가지 그 외국 문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예술가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술가들에 대한 표현과 그 상류층이 하는 행위, 그리고 상류층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도 또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, 약간은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보긴 하겠지만 뭐 미술계나 그 다음에 강아지나 이런 것들, 걔도가 마지막에 감옥을 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은근히 이런 그 정치적인 색을 좀 집어넣음으로써 그 감독이 바라는 바램 같은 것들,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대신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마지막 역시 장면에 보면 자기가 예술로서, 행위예술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행위예술을 하는 행위예술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에 그 에이트쇼에 참석을 하는데, 거기에서 오는 그 뭐랄까 괴리감과 고통과 그걸 이 쇼에서 재미를 찾고 자극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쇼가 끝나고 받은 상금을 통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예술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. 미술관을 부서뜨리면서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게 이 미술관에 있는 미술관과 미술품이 예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, 본인이 한 이 행위 자체도 예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 그것 참 예술가의 고뇌와 또 뭔가 파괴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한 캐릭터가 보였고, 그 다음에 이 사회 상류층을 좀 풍자하는 그런 느낌의 8층의 전우희 배우가 연기를 했다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7층은 영화 감독이죠. 연출자, 그 기획자, 뭐 아무튼 감독이라고 볼게요. 감독인데 나 그 제목 까먹었네. 그 감독이 처음에 내밀렀던 게 예술적이고 고통이고 좀 어려운 것을 이제 제작자한테 내미니까, 왜 어려운 걸 하냐고, 진짜 실력이 뛰어난 건 알겠는데 왜 어려운 걸 하냐고. 그런데 이 감독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내미니까 진짜 재밌다고, 혹시 그 본인 이야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약간 그 감독, 이 한재림 감독님이 본인이 이야기를 좀 써낸 게 아닌가. 조금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고 좀 고통스러운 걸 보여줬었을 때에는 제작자들이 이렇게 홀대를 했는데, 이렇게 자극적인 걸 했었을 때 오는, 그러니까 그 작년일까요?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뭐 범죄도시나 이런 상업 영화들, 좀 통쾌하거나 이런 영화들은 엄청 흥행이 됐는데 헤어질 결심은 흥행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. 하지만 상은 헤어질 결심이 받았다라는 거. 그래서 이게 감독의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제작자나 그 관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제작자들의 일침을 가하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 관객들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모르겠어요. 이게 관객들이 똑똑해졌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편하고 쉽고 내가 들인 이 티켓 또는 그 OTT에 지불한 시간 비용이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, 기회 비용에 대한 것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. 똑똑한 척 했지만 진짜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감독이 그랬고 거기에서도 똑똑한 척은 했지만 그냥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.
그리고 물론 이제 아래층을 위해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역시도 이게 게임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이 본인이 원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기자랑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서 폭력적인 게 가는 게 본인이 그렸던 게 이 폭력적인 게 늦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보니까 그거를 중단시키고 다시 좀 스무스하고 루즈한 분위기로 가고 싶은 마음에 또 반역을 할 때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 다음 6층인데요 6층에는 전직 운동선수 야구선수였던 사람인데 뭐 도박빚이나 막 이런저런 폭력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상황이었나 봅니다. 하지만 실력은 뛰어났나 봐요. 거기 팬이었다는 사람이 와갖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걸 보고 또 폭력을 가하고 여기 에이스초에 들어오게 됐는데 또 어떤 분의 그 해석으로는 이집트 계급 문화에서 뭐 파라오나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신격화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식인 뭐 이런 좀 지식 계급의 1등이 2단계고 세 번째가 호위무사 개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8층에 천우희를 이제 그 뭐야 좀 호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죠. 그러면서 그 운동선수로서 찬란했던 운동선수에서 여러가지 또 나쁜 행위 실수 그리고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걸 맞이하게 되는 거죠. 파국을 맞이하고 이제 자기가 진행하는 직장에서도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. 그래서 이 운동선수라는 게 정말 잘 되다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뭐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면 5층에 있는 분은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의료계에 관련된 사람입니다. 간호사일 확률이 높겠고 뭐 의사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. 저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뒤에 가서 후반부에 그 반역을 하고 혁명에 성공을 했었을 때 술을 만들어서 술을 나눠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의료시술을 음주 의료시설 하는 거에 대한 풍자를 한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의사가 했다라는 거 한 건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한 술을 먹고 자행하는 것에 대한 은근한 풍자가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성 5층에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에 대한 복수로 그 제비를 만나서 모든 게 털리는 그런 이제 서사가 나오는데 의사가 이렇게 성적인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풍자를 하면서 이 사람도 결국에 맞바람을 피는 거를 통해서 남녀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의료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주 문제와 그다음 성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. 그다음 대리 시술 같은 거를 이제 복수하는 의미에서 또 자행하는 게 있죠. 그 6층에게 복수를 가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4층이죠. 이제 절반 정도 내려오게 된 거니까 이제 그거죠. 한 중간 갭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. 4층 정도가 되면. 그러니까 이 4층의 역할은 위에도 붙었다가 아래도 붙었다가 이런 박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4층에서 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돌 준비생을 했던 것에 대한 서사가 나옵니다.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. 6층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 운동선수에서 몰락한 걸 볼 수 있다면 4층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계열을 같이 묶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체능 계열이지만 여기는 예능 계로 보고 이 예능 계 그러니까
두 개가 같은 건데 그냥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체능계라고 체능계만 한 게 아니라 예체능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, 아까 5층에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역할을 하는 것처럼 6층과 4층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,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노력하고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예능 계열, 체능 계열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보여주는데, 하지만 이 중간쯤에 있는 역할로서, 그러니까 예체능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위에서도 붙고 아래에서도 붙고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, 그 다음 3층은 이제 거의 주인공 역할인 거죠. 모두가 다 주인공이긴 하지만 나레이션도 많고 이 상황의 극을 보충 설명과 이끌어가는 좀 주된 역할인데, 주된 역할이면서도 가장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, 잘하는 것도 없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뭐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서민, 그냥 서민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, 이 서민이 주식이다 뭐다 이걸 투자해가지고 9억의 빚을 진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.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모습들,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,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. 단순히 투자의 종목이, 자산 증식의 종목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, 또 그 주식, 그 다음 부동산까지 모두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 다리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도 그걸 통해서 넘어오는, 근데 그게 한 통에 그 계좌가 입금이 되는 게 100만원씩 입금이 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안 흔들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. 9억의 빚이 있는데 순식간에 400만원이 벌리니까 그러면 할만하다라는 거죠. 할만하다기보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게다가 그 2천만원을 차비를 가져갈 것인가, 아니면 이 게임에서 어느 정도 무제한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돈을 벌 것인가, 아마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 상황이 돼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그 3층의 입장에서는 2천만원만 받고 가기에는 아쉬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중간의 역할을 잘하고 진행을 해주는 약간 그런 진행자 아닌 진행자 같은 역할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2층은 육체 노동으로서 살아가는 사람, 그 인물을 좀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일용직일 수도 있는 거고 배달직일 수도 있는 건 거고,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직으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을, 그러니까 그 3층은 좀 화이트 컬러라고 볼 수 있으면 2층은 약간 그 블루 컬러를 좀 대변하는 사람들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그 사람이 하지만 체력적인 건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아닌데 이제 약간 생활 체력이 좋은 사람들, 그런 또 이제 사람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그 3층보단 더 정직한 사람,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세상을 전복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양심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, 그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좀 보여준, 대변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자기 직장 동료의 대신 또 치료비를 내주려고 하고, 1층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걸 또 보여주려고,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좀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최약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표현한 것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서커스단을 표현하긴 했는데, 꼭 서커스단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대사가 있어요.
여기 우리나라에 서커스 하는 사람 단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. 그 대사 중에 어떤 얘기 했냐면, 우리나라에 서커스단이 많이 없어서 이 1층님의 그 가족들을 찾는데 좀 수월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단순히 서커스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약간 좀 예를 들어서 꼭 인간문화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일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장인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론 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수입을 많이 얻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단순히 서커스를 지칭한 게 아니라. 그래서 이 1층의 그 배성우 배우도 마지막에 정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서 불태우면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돈을 번 거를 좀 만회를 하고 싶어서 이 공연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, 이 공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공연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엄청 진지하고 또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내려오는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닐까. 하지만 그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서도 가족들은 힘들어하는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주얼 서스펙트의 그 반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? 그건 너무 뻔하지만은 설마 그걸까?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 또 플랫폼인가? 그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꼭대기층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데 음식이 줄어들면서 내려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. 네,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을 좀 까먹었는데, 아무튼 그 영화 내용이 좀 생각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크게 막 활용이 되지 않았고 그냥 그 영화적 장치로만 사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, 아무튼 진짜 좀 쇼킹하고 재밌고 괜찮은 드라마였다. 이 최근 나온 것 중에서 이런 좀 자극적인 게 크게 없었고, 정말 이게 조커가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. 내가 왜 총을 안 쓰고 칼을 쓰는 줄 아나? 총을 쏘았을 때는 한 번에 깨꼬닥하지만 칼을 썼을 때에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, 또 천천히, 그러니까 음식이 호다다닥 먹었을 때 오는 포만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,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콱콱콱콱콱콱 팡팡팡팡 해서 왁 다다다닥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이 템포를 잡아가면서 보여주는 비주얼이 좀 더 소름 돋았고, 진짜 그 고문하는 장면은 진짜 놀랐어요. 제가 또 밤에 보았는데,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진짜 재밌게 보고 좋았다. 한재림 감독님 멋있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